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K 포토샵 2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4년 9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포토샵의 환경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포토샵을 실행하시고 위쪽에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확인을 해주세요.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작업창에 관련된 메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선택이 되어 있을 텐데요. 혹시라도 시험장에서 패널들의 위치들이 달라졌을 수도 있으니까 리셋 에센셜이라고 해서 창들의 위치를 초기화시켜 주세요.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 역시 내가 보는 방식으로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그만 화살표 보이시죠? 한 줄짜리로, 두 줄짜리로 선택 가능하니까 보기 편한 대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패널들의 위치뿐만 아니라 하나하나의 옵션들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왼쪽 상단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확인을 해주시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서브 메뉴들이 있는데 아무거나 클릭하고 창을 띄우도록 할게요. 제너럴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클릭할 때마다 여러 가지 옵션들이 보여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를 볼까요? 컬러 테마가 보입니다. 너무 밝아서 눈이 부신 분들의 경우에는 어두운 테마로 놓고 선택을 하시면 아무래도 작업할 때 눈이 좀 편안하시겠죠? 워크스페이스 여기도 있네요. 저는 작업을 할 때에 이렇게 문제지를 따로 띄워놓고 작업창을 또 띄워야 되기 때문에 오픈 다큐멘터리즈 탭이라고 여러분들은 아마 기본적으로 V체크가 되어 있을 텐데요. 이 V체크를 해제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쪽 창에 있는 오브젝트를 저쪽으로 끌어다 놓는 과정을 보면서 작업할 수가 있겠죠. 저는 문제풀이할 때 이렇게 탭을 꺼놨다라고 하는 거 보시고 따라 하시고요. 커서의 모양 중요합니다. 브러쉬로 문질문질하면서 영역을 선택하실 때 그 브러쉬가 커다란 아이인지 조그만 아이인지 보면서 작업할 수 있으려면 노멀 브러쉬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 해요. 프리사이즈라고 하는 친구는 정밀한 위치를 표현해 주는 거라서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현재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브러쉬의 크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얼마만한 건지 확인이 불가능하니 얘는 아무래도 불편할 수 있으니까 노멀 브러쉬로 추천을 드리는데 분명히 노멀 브러쉬로 했는데도 십자가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브러쉬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을 경우 혹은 여러분들의 키보드 가장 왼쪽 구석에 보면 컨트롤 키 보이시죠? 위에 캡슐락 키가 있습니다. 캡슐락 키가 켜져 있으면 무조건 십자가로 보이니까요. 캡슐락 키를 꼭 꺼놓고 작업을 해주세요.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맞춰놓는 게 좋겠죠. 문제지에 추적 형태에 보시게 되면 눈금자가 보이는데요. 거기에서 표현하는 단위가 픽셀 단위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맞춰놔야 되겠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의 크기라든지 선의 두께 값은 포인트 단위예요. 포인트 단위로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꼭 눈여겨봐 주시고요. 개체를 배치할 적에 배경의 색깔과 다르게 가이드라인을 뽑고 싶습니다. 배경이 빨간색인데 빨간색으로 가이드라인을 뽑으면 잘 안 보이겠죠. 가이드라인의 색상도 바꾸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타이프, 글꼴에 대해서 영문의 경우에는 에리얼, 타임뉴 로만과 같은 영문 글꼴이니까 상관없지만 한글의 경우에는 궁서, 굴림처럼 한글로 찾아지는 게 좋겠죠. 쇼 폰트 네임인 잉글리시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으셔야 한글 글꼴은 한글로 보일 겁니다. 요 정도 설정해 놓으시면 문제풀이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죠. 파일을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파일의 new.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문제번호 1번입니다.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하시고요. 문제지에서 폭을 400, 높이를 500이라고 지시해 줬어요. 레졸루션 해상도 엄청실이 중요합니다. 72인지 꼭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컬러 모드 RGB 8비트짜리예요. 배경의 색깔은 딱히 중요하진 않은데 기본적으로 화이트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대로 사용할게요. 크리에이트. 출력물에 이렇게 눈금자 보이니까 우리도 눈금자를 켜놓는 게 좋겠네요.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룰러스라고 눈금자를 켜도록 할게요.
화면에 꽉 차도록 저는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해서 좀 키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게 되면 복제를 하세요 사과라고 되어 있네요. 소스 파일 2급의 1번 불러와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불러올 거니까 오픈.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있을 거예요. 그 안에 이미지들이 들어 있습니다. 2급의 1번 열기. 이미지의 크기를 보면 우리 건 400까지 준비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커 보이죠? 이미지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셔서 이미지 사이즈 눌러주시면 크기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폭을 400이라고 바꿨더니 높이가 500으로 똑 떨어지게 줄어들었네요.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그대로 가져다 놓겠습니다. 클릭해서 쭉 당겨 놓으시고요. 원본은 굳이 있을 필요 없으니까 닫을게요. 저장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가지고 온 이미지는 레이어 1이라고 임의로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름을 더블 클릭하시면 바꿔줄 수 있어요. 2급의 1번에서 갖고 왔다라고 이름을 정리해 두시게 되면 나중에 효과가 빠졌는지 비교하시기 편하니까 이 이름은 바꿔주시길 권해요. 하지만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고 해서 점수가 깎이는 건 아니니까 선택사항입니다. 복제 및 변형이라고 했으니 사과를 복사해 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 반쪽으로 가른 사과가 또 하나 있는 거죠.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의 크기가 혹시 너무 작거나 클 경우에는 선택할 때에 불편하니까 키보드의 엔터키 주변에 보면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보이시죠? 크기를 이렇게 편하게 조절하셔서 쓰시면 되겠죠? 필요 없는 부분은 위쪽의 옵션에서 빼기 옵션으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사를 할 때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겠지만 포토샵에서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 눌러주시게 되면 하나가 더 생깁니다. 그 친구만 이동 도구 눌러서 옮겨보도록 할게요. 크기나 방향을 바꿔줄 때는 컨트롤 T 눌러서 조절이 가능해요. 에디트 메뉴에 보시게 되면 자유롭게 변형하겠다 프리 트랜스폼이 컨트롤 T 단축키입니다. CC2024 버전부터는 컨트롤 T를 누르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바운딩 박스가 뜨지만 그 이전 버전에서는 꼭 컨트롤 T를 누르셔서 조절하셔야 해요. 적당한 위치와 크기 완성됐으면 엔터 쳐서 마무리하시고요. 두 번째, 쉐이프 모양을 만들어라 라고 합니다. 나뭇잎 모양 그리고 꽃 모양이 보이죠? 커스텀 쉐입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글자 도구 주변에 커스텀 쉐입 혹시라도 이렇게 흐물떡거리는 모양이 없이 네모나 동그라미로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꾹 누르시면 이렇게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위쪽에 있는 옵션 꼭 맞춰주세요. 레이어를 만들면서 작업하셔야 되니까 쉐이프, 그 아이는 눈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필. 스트로크는 선 필요 없으니까 대각선, 쉐이프를 찾으시면 되겠죠? 커스텀 쉐입을 처음 사용할 때는 아마도 요 레거시 쉐입이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버전에 따라서 여기가 이미 이렇게 도형들이 쭉쭉쭉쭉 나열되는 형태로 보이는 분들은 바로 찾으시면 되겠고요. 최신 버전의 경우에는 좀 정리가 따로 되어 있어서 불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레거시 쉐입이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윈도우에서 쉐이프라고 하는 메뉴 불러내시고요. 이렇게 오른쪽에 쉐이프 패널 열리게 되면 3줄이 누르셔서 밑에서 레거시 쉐입들 불러내실 수 있어요. 저는 이미 불러낸 상태이고요. 그럼 정리가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올 레거시 쉐입에서 쭉 열어놓고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사실 한 군데다 모으는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그 모으는 과정이 좀 귀찮은 관계로 일단은 시험 보는 동안에는 이렇게 그냥 열어놓고 빨리 찾으시기를 권합니다. 나뭇잎 모양부터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를 선택했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만드시면 될 텐데 쉬프트를 누르셔야 비율이 깨지지 않게 예쁘게 만들어져요. 만들어진 친구 레이어를 확인하시고요. 색깔이 두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네요. 그건 잎이 두 개이기 때문이겠죠.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66cc66이라고 보이는데요. 값을 66cc66이라고 넣어주면 되겠죠.
레이어의 스타일 드랍 섀도우 그림자 조라 라고 했네요. 레이어 패널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FX라고 레이어 스타일 보입니다. 클릭하셔서 드랍 섀도우. 효과를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잘 구분이 안 간다면 드랍 섀도우라고 하는 이름 옆에 있는 V체크 눌렀다 뗐다 하면 이렇게 보이죠. 하나를 잘 만들어서 복사를 할게요. 컨트롤 J. 카피 본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이동 도구 눌러서 옮겨 보시면 하나가 더 생겼구나 라는 게 보이고요. 바로 바운딩 박스가 뜨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줄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바운딩 박스가 뜨지 않는 분들은 컨트롤 T 눌러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엔터 쳐서 마무리. 색깔 값은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값 맞춰주면 되겠죠. CCCC66이라고 되어 있는데 색깔을 이렇게 항상 쌍둥이 글자씩 모아서 출제를 해요. 두 개를 하나씩 추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CC6이라고 엔터. 노란색으로 바뀐 거 확인되시죠? 커스텀 쉐입 꽃 모양을 찾도록 할게요. 클릭해서 시작점,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넣어주세요. CC6633은 C63. 레이어의 스타일 내부 그림자 조라 라고 했으니까 이너 섀도우. 글씨를 얹어서 마무리해 볼까요? 오가닉 푸드라고 글씨 쓰겠습니다. 글꼴 크기 레이어 스타일 지시된 대로 맞춰주면 되겠죠. 글자 레이어 선택한 상태, 글자 도구 선택한 상태, 그래야 글자에 관련된 옵션이 뜨겠죠.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컨트롤 T 눌러서 방향을 조절을 해주시고요. 쉬프트 눌러가면서 하면 이렇게 각도가 똑똑 떨어지죠. 엔터 쳐서 마무리. 레이어 스타일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깔 두 가지 색깔이니까 뿅 찍으셔서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물감의 색깔이에요. 색깔을 첫 번째 거 더블 클릭해서 색상 넣어줄게요. CC3300은 C30. 또 다른 친구 333366은 336. 색깔을 넣었는데 결과물을 보니까 이렇게 색깔이 리플렉트 되어 있군요. 스타일을 리니어로 바꿔줄 거고요. 방향을 확인을 해주세요. 앵글값 조절하셔서 결과물과 비슷하게 파란색이 위쪽에 빨간색이 아래쪽에 배치될 수 있도록 설정하시면 되겠죠. 스트로크도 같이 주고 나오겠습니다. 스트로크의 두께값 2, 색깔은 F6개 흰색. 작업이 다 끝났으면 혹시 빠뜨린 게 없는지 레이어에 효과들 빠진 게 없는지 쭉 살펴보시고요. 파일은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하죠. 400에 500짜리를 JPG, 40에 50짜리를 PSD로 저장합니다. 파일, 세이브 저장을 할 거예요. 시험장에 G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거고 파일의 이름은 처음에 우리가 주고 들어왔죠. 중간중간에 PSD로 저장을 하셨다면 이 친구를 이제 JPG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버전에 따라서 여기에 JPG가 바로 보이는 분들은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저처럼 안 보이는 분들은 Save Copy라고 해서 경로와 이름 확인을 하시고 포맷 JPEG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해서 커다란 이미지 끝났고요. 10분의 1로 줄여서 저장을 할 거예요. 이미지 사이즈. 이미지 사이즈로 저장하셔야 돼요. 캔버스 사이즈로 하게 되면 그림이 잘려버리니까 요거는 채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로 전체 이미지가 쪼그라든 거 보이시죠?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을 할 거예요. 경로가 GTQ인지 파일의 이름은 맞는지 그리고 PSD 저장됐다면 마무리해서 첫 번째 문제를 끝냈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가 400에 500짜리로군요. 파일 새로 만들게요. 파일에서 새로 만듭니다.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고요. 문제 번호 2라고 붙이셔야 되겠죠? 단위 픽셀 단위입니다. 윕스 400에 하이트 500, 레졸루션 72 엄청 중요해요. 레졸루션이 달라버리면 나중에 글자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꼭 맞춰주시고요. 눈금자 보일 수 있도록 컨트롤 R 눌러서 단축키 이용해서
눈금자 켰습니다.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해서 화면에 꽉 채워 보여드릴게요. 이번 문제에서는 항상 액자를 만드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다른 문제의 경우에는 다 항상 순서대로 풀어드릴 건데 이번 문제만큼은 액자를 먼저 제작을 해서 액자의 위쪽에 혹은 액자의 아래쪽에 깔린 오브젝트가 있는지 비교하면서 작업하시길 권합니다. 저는 첫 번째 문제 풀 때에 이렇게 환경 설정, 창문이 따로따로 뜨도록 했던 거 설명드렸었죠. 요거 빈 공간이 틈바구니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더블 클릭하면 소스를 불러올 수 있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불러오도록 할게요. 이미지 안에 들어가셔서 2급의 2번 열기. 이미지의 크기 우리는 400짜리 종이 준비했는데 얘는 500보다 더 크죠.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폭을 400이라고 했더니 높이를 500. 똑 떨어지게 줬네요. 이번 문제는. 자, 오케이 단추 눌렀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겁니다. 원본은 닫는 게 좋겠죠. 저장하지 않아요. 레이어의 이름 더블 클릭해서 2급의 2번에서 갖고 왔다 라고 할 거고요. 액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본 사진 이외에 액자로 써먹을 아이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컨트롤 J 눌러서 하나 더 만들었고요.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얘는 액자다 라고 이름을 좀 바꿔 놓도록 할게요. 액자에 대한 지시사항 필터를 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액자 레이어 선택 잘 하시고요. 필터 메뉴 가셔서 필터 갤러리.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 텍스처 라이저, 텍스처 그룹에 있겠죠. 혹시 어느 그룹에 있는지 찾기가 어려우시다면 옆쪽에 있는 리스트에서 ABC 순서대로 찾으시면 됩니다. 텍스처 라이저. 여기에서 안쪽에 테두리를 5픽셀만큼 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렇게 주황색으로 테두리 진 거 보이시죠? 대략 50 정도 간격을 두고 테두리가 생긴 것 같아요. 가이드라인을 뽑아보도록 할까요? 왼쪽에 있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하면 선 딸려 나오는 거 보이시죠? 눈금자 보시면서 50 다시 끌어당겨서 눈금자 보시면서 350 정확하진 않아도 돼요. 대략 그 정도 느낌으로만 가시면 됩니다. 위쪽에 있는 눈금자에서도 드래그해서 50 위쪽에서 다시 450 이제 범위를 이 정도 구멍을 뚫겠다라고 마음 먹었으니 네모지게 선택하시면 되겠죠. 렉탱글 맞기. 클릭 드래그해서 대강 쭉 잡으시게 되면 요만큼 선택됐어요. 반짝반짝 할 텐데요. 자세히 보시면 결과물에 모서리가 살짝 둥글게 깎여 있죠. 선택한 거 셀렉트를 모디파이 수정하겠습니다. 스무스하게 어느 정도로 숫자값을 줄 건지는 여러분들께서 정하시면 돼요. 5에서 10 사이 어떤 값이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5라고 줘볼까요? 자, OK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 모서리가 살짝 둥글게 깎이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OK 단추 누르셔서 범위 설정을 끝냈으면 이 안쪽은 구멍이 뚫려야 되니까 딜리트 눌러서 삭제하시면 되겠죠. 그 상태에서 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왼쪽 상단에 에디트에 보시게 되면 선을 그리겠다 스트로크 보일 거고요. 선의 두께 값은 5픽셀 맞아요. 색깔 값을 FF9900이라고 F90 OK 누르시게 되면 선이 그려지는 거 확인되시죠? 레이어의 스타일 드랍 섀도우라고 했네요. 레이어 스타일 FX 가셔서 드랍 섀도우 OK 하시게 되면 액자에 대한 얘기는 끝났네요. 더 이상 반짝거릴 필요가 없죠. 셀렉트 선택한 걸 디셀렉트 컨트롤 D 누르시면 선택 해제될 거예요. 이제 액자 제작이 끝났으니까 1번부터 순서대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색상 보정 위에서 2급의 3번 불러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 2급의 3번 열기. 필요한 아이들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선택해 주세요. 실제 문제지에서는 글씨는 나오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일부분만 요만큼만 필요하니까 나머지 부분을 세세하게 딸 필요는 없겠네요. 이대로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게요. 2급의 3번 이름 줬고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엔터 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급의 3번의 경우에는 녹색 계열로 보정하세요 라고 사과 하나가 초록 사과네요. 요만큼만이라고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하셔서 선택하시고요.
이미지 메뉴에 가시게 되면 어저스트먼트, 휴 세처레이션 색상을 바꿔줄 수 있어요. 녹색으로 쭉 바꿔주시면 되겠죠. 선택은 선택 해제 컨트롤 D. 레이어의 스타일 드랍 섀도우 좋네요. 2급의 3번인지 다시 확인하시고 드랍 섀도우. 2급의 4번 가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을 하시는 게 좋겠죠. 적당한 크기로 갖다 놨고요. 레이어의 스타일 아우터 글로우. 글자를 입력해 보도록 할까요? 타입 툴 들어서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을 거예요.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글꼴과 크기, 색깔,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까지 다 지정이 됐는데 꼬불렁거리는 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네요. 그럴지라도 글자 레이어, 그리고 글자 도구를 선택하시면 글자에 대한 옵션 뜰 텐데 거기에서 웹텍스트라고 꼬불렁거리게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선택하셔서 스타일을 찾으시면 되겠죠. 꼬불렁거리는 정도는 밴드 값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적당한 값을 조절하시고 OK. 작업이 다 끝났으면 레이어의 순서가 혹시 다른 건 없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사과도 액자 위에 있고 가위도 액자 위에 있고 글자는 액자 위에 있는 거 쭉 확인이 되셨으니까 레이어의 효과 같은 것들 쭉 확인을 해보시고 이제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굳이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뷰에서 가이드는 지워주는 게 깔끔하겠죠? 클리어 가이드. 지우지 않더라도 점수랑은 상관이 없는데 좀 예쁘게 정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파일을 저장할 거예요. 400에 500짜리 커다란 상태로는 파일을 저장합니다. 세이브, GTQ 안에다가요. 이름은 그대로지만 포맷을 JPG 찾아서 저장하시면 되겠고 없으면 세이버 카피. 이미지를 10분의 1 400에 500짜리를 40에 50짜리로 줄여서 저장해라 라고 했네요.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로 줄어들면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합니다. 경로와 이름 PSD 확인하셔서 저장하면 두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세 번째 문제부터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네요. 600에 400짜리입니다. 파일을 새로 만들게요. New.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하시고요. 600에 400짜리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입니다. 컨트롤 R 눌러서 눈금자 킬 거예요. 배경의 색깔이 지시가 되어 있죠. 물감부터 짜 놓을게요. 그 색깔을 가득 채워 놓도록 할까요? 에디트에서 채워줄란다. Fill. 뭘로요? 포어그라운드 물감색으로요. 오케이. 소스 불러오도록 할까요? 2급의 5번 열기. 이미지 사이즈가 우리 거 600짜리 종이보단 좀 커 보이죠? 이미지 사이즈 600이라고 바꿨습니다. 이동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저장하진 않아요. 레이어의 이름 더블 클릭해서 2급의 5번이다 라고 정리를 해 놓을 거고요. 필터 메뉴 가셔서 텍스처 라이저.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세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정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결과물 보시게 되면 위쪽에 있는 이 꽃 모양은 잘 보이는데 아래쪽은 꽃 모양이 안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그만큼을 가려달라. 그래서 레이어 마스크를 씌우는 거예요. 레이어 패널에서 네모의 구멍이 빵 뚫어져 있는 친구가 레이어 마스크입니다. 하얀색의 마스크를 썼더니 내 거 이미지가 하나도 가려지질 않죠. 흰색은 이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흰색 마스크. 마스크는 흰색과 검정색 두 가지로 대비가 되는데 그럼 안 보이는 부분, 요 부분을 검정색으로 가려주면 되겠죠. 부드럽게 색깔이 가려지니까 그라디언트 도구를 쓰겠습니다. 위쪽에 흰색과 검정색
혹은 버전에 따라서 검정색과 흰색으로 대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흑백으로 대비가 돼야 됩니다. 색깔이 들어가 있는 경우라면 콩 찍으셔서 색깔 흑백 대비하는 아이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저는 흰색부터 시작하고 있으니까 요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보이게 될 거예요. 요거는 새로운 버전에서만 나온 기능이니까 이렇게 보여지는 거 미리 보기가 안 되는 분들은 그 사용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쓰시면 되겠죠. 위쪽에 꽃은 보이는구나 흰색, 아래쪽은 흙 부분은 안 보이는구나 검정색,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드래그하면서 채워줘야 되겠다 라고 방식을 알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2급의 6번 불러올게요. 필요한 부분을 잘 선택했으면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으면 되겠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레이어의 스타일 드랍 시도 반복하시면 되겠죠? 2급의 7번. 이급의 8번에서는 방향이 뒤집어져 있네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나 위치 조정을 하시고 방향을 완전히 손바닥처럼 뒤집어 줄 때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좌우로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너 섀도우 이미지의 배치가 다 끝났으면 그 위에 도형들을 얹도록 할게요. 도형 위에 글자가 있으니까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위쪽에 있는 옵션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쉐이프 레이어 만들면서 하죠. 필 색깔이 들어있고요. 스트로크 선은 없습니다. 쉐이프를 찾아줄게요. 레이어의 스타일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컨트롤 T 눌러서 방향이나 크기 다시 한번 맞춰주시고요. 엔터 쳐서 마무리. 글씨를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 들어서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고 타이핑하도록 할게요. 글자에다 스트로크 선을 주실 때에 혹시라도 포지션이 인사이드로 되어 있으면 글자의 색깔이 안 보여요. 아웃사이드로 되어 있는 거 옵션 꼭 확인을 해 주십시오. 글자에 대해서 색깔 두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으면 어느 부분에 어떤 색깔을 넣어야 될지는 여러분들께서 가늠하시고 색상을 정해 주시면 되겠죠. 글자에 대한 언급대로 글꼴, 크기, 레이어 스타일까지 다 줬는데 살짝 쿵 이렇게 구겨져 있는 건 언급이 없어요. 그럴지라도 타입 툴 들으시면 위쪽에 웹 텍스트라고 글자를 휘어주는 기능이 있죠. 여기에서 무지개 모양으로 아크, 밴드 값 조절하셔서 결과물과 비슷하게
오케이 해서 마무리.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저장하실 때에 커다란 이미지는 JPG죠. 파일,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을 해주시고 포맷 찾으시면 됩니다. 없으면 세이버 카피. 이름 꼭 다시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미지의 크기 10분의 1로 줄일 거예요.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 조그맣게 줄어들면 파일을 세이브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GTQ에 이름과 포맷 확인하시고 저장해 주시면 세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마지막 문제도 600에 400짜리 있죠. 파일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600에 400짜리 단위 픽셀 단위인 거, 레졸루션 72인 거, 컬러 모드 RGB 꼭 확인을 해주세요. 네 번째 문제에서 이미지 불러오도록 하죠. 2급의 9번. 사이즈가 600보다 커 보이죠? 이미지 사이즈.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을 거고요. 필터 주도록 하겠습니다. 러프 파스텔 필터 가셔서 세 번째 줄에 혹은 네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러프 파스텔 어느 그룹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 리스트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R 2급의 10번 열기. 이급의 10번 레이어 스타일 이너 섀도우. 오퍼시티라고 하는 불투명도는 요 레이어 패널에 있는 오퍼시티 값을 조절하셔야 해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하게 되면 좌우로 반전이 되죠. 이급의 12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말풍선 모양의 도형의 그림이 잘 이워 보입니다. 그러면 토마토만 잘 나올 필요 없이 어차피 도형에 잘 이우니까 그냥 통으로 데리고 올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그냥 끌어다 놓을 거고요. 2급의 12번입니다. 요 아이는 말풍선 모양 잘 이워야 되니까 쉐입을 찾겠습니다. 잘라주는 기능은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는데요. 클리핑 마스크를 사용할 때는 레이어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잘라주는 칼날의 역할을 하는 아이가 아래쪽에 깔리고요. 잘 이우는 그림은 그 위에 얹어져 있어야 됩니다. 2급의 12번 요 토마토 그림은 위에다 얹을 거고요. 비어있는 공간에 오른쪽 버튼 크레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그만큼만 잘 이운 거 보일 거예요. 크기가 너무 크니까 크기를 좀 조절해서 비슷하게 맞춰주면 되겠죠? 2급의 12번에 대해서 필터를 주세요 라고 했네요. 레이어 잘 선택하시고 필터 가셔서 필터 갤러리 페인트 더프 찾겠습니다. 도형을 작업했으니까 도형에 대한 언급 요것도 맞춰주는 게 좋겠죠. 도형 레이어 선택하시고요.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선에 대한 두께값, 선에 대한 색깔, 지시사항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 선택을 하고 계셔야 그 위쪽으로 오브젝트들이 쌓이게 될 거예요. 2급의 13번 불러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 2급의 13번 열기.
이미지의 배치가 다 끝났습니다. 쉐입들을 얹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투명도에 대해서는 꼭 레이어 패널에 있는 오퍼시티를 이용을 해주세요. 도형들의 배치가 다 끝났으면 글자를 얹겠습니다. 타입 2 누를 거고요. 위치 찍어서 타이핑 하도록 할게요. 글자 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다면 어떤 게 큰 건지 어떤 게 작은 건지 구분하셔서 적용을 하세요. 전체적으로 배치가 틀어진 게 없는지 레이어의 순서가 달라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다란 이미지 600에 400짜리로 JPG 저장하셔야 되겠죠. 파일, 세이브. 중간중간에 계속 저장을 하고 계셨다면 PSD로 저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파일을 세이브 as 하셔서 어디에 저장할 건지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면 되겠죠. 큰 이미지 저장이 끝났으면 이미지의 사이즈를 줄이겠습니다. 60에 40짜리로 저장하시고요. 여기까지 해서 파일 저장 마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